변호사가 탄원서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받아서 법원에 냈냐면서 막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겠대요. 근데 전화해서 갑자기 무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느냐, 내가 당신을 협박죄로 고소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원의 명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사건 방어하다가 가끔 듣는 말이 있는데, 혹시 탄원서 좀 제가 대신 적어서 내도 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원, 검찰, 경찰에서 사실 굳이 탄원서 작성자들한테 연락해서 이거 본인이 쓴 건 맞냐 이런 거 확인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합의서,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처벌불원 의사 이런 거야 물론 법원, 검찰, 경찰에서 반드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탄원서 샘플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본인 내용으로 조금 추가하셔가지고 초안을 한번 저한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해 드리겠다. 그러면 가끔 의뢰인들이 사건 부모님 모르시는데 뭐 부모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 찍어서 그냥 탄원서 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만약에 사건 알고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탄원서 써주시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굳이 위조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내야 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탄원서가 그렇게 필수적인 서류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때까지 부모님 모르고 계셨다면 뭐 제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사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받거나, 이 사건 아는 사람이 아예 주변에 없으면 그냥 차라리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나 변호사들이 변호사라고 안 쓰고 그냥 친구인 것처럼 써서 드린다고 하죠. 아무튼 저도 피해자 합의서 탄원서 아닌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뭐 친지들로부터 탄원서 받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셨을 때 제가 굳이 진정 성립을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제가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쯤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짜고짜 뭐 변호사가 탄원서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받아서 법원에 냈냐면서 막 저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겠대요. 근데 전화해서 갑자기 무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느냐, 녹음 다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협박죄로 고소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땡땡땡이라는 사람의 병역법 위반 공판 변호를 수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기억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해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자체를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먼저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땡땡땡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인데, 이 땡땡땡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쓰던 컴퓨터를 정리를 하다가 자기가 작성한 적이 없는 탄원서 파일을 보았고 땡땡땡에게 추궁을 했더니 자기가 위조해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땡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당하기 싫으면 본인을 무상으로 뭐 대리를 하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 듣고 진짜 너무 황당하고 순간 말문이 턱 막히면서 뇌정지가 왔어요. 자, 뭐 얘기하신 것은 잘 들었고 모든 면에서 당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냈다는 원본 서류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당신한테 보내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서명이 들어간 문서이고 자기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는데 왜 반환 요청을 거부하냐, 변호사인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하겠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야기 들으면서 찾아보니까 저에게 그 의뢰인이 과거에 메일을 보내면서 그 해당 탄원서를 보냈던 게 남아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불가한 점을 전화하신 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내 의뢰인은 아무튼 땡땡땡 씨지 당신이 아니니까 정 원하시면 땡땡땡 씨를 통해서 받든가 땡땡땡이한테 제게 전화해서 당신한테 주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땡땡땡한테 전화가 왔죠. 도대체 이 병역법 위반, 이 사건에서 직장상사 탄원서라는 게 필수 서류도 아니고 안 내도 그만인 그런 서류를 위조까지 해가지고 나한테 냈느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자기는 혹시라도 실형 나올까봐 불안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형 서류에 탄원서라는 게 있길래 그거를 받아다가 위조까지 해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의뢰인이셨기도 했고 사건도 잘 끝났던 분이기도 하고, 나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방어를 할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끊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는 저한테 연락은 안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지났나? 갑자기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본인이 땡땡땡 씨 위조한 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인데 위조당하신 분이 그분을 고소를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피고소인에 저도 들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제 각하를 시키고 이제 저를
저를 뭐 참고인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되니까 멀리 있는 경찰서였는데 거기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 들고 오래요. 사실 이게 업무상 제가 지득한 비밀은 아니니까 보내드리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제가 형사처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제가 사실 그분 수사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고 솔직히 경찰서도 너무 멀고 갈 이유가 있느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장을 발부를 받고 뭐 어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수사님 뭐 이게 꼭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냐, 그냥 본인이 수사보고 쓰시고 저랑 통화 녹취해가지고 속기록 첨부하는 방법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제 옛날 의뢰인 그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피해자 탄원서 합의서, 이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 진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이런 지인들의 탄원서 같은 거는 위조해서 내도 뭐 법원이 확인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게 이제 어쩌다가 걸린 사람도 저 당근 변호사는 본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탄원서라는 거 굳이 엄청 필수적인 서류 아니거든요. 막 위조까지 해서 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